계속해서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얘기가 들었는데 일단 기금 고갈된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 이런 국민연금 제도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네. 수많은 국가들이 100여 년 전서부터 해왔던 제도들인데 많은 국가들이 이런 재정 위기를 겪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때문에 연금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한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건 국민에 대해서 전체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약속을 한 거라서 그렇죠. 그렇게 국가가 쉽게 이걸 우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가고 언제부터 미리 고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네. 일부 국가는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간 나라도 있고 어허. 일부 국가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가 그러더라고요. 프랑스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지금 이렇게 많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고민한 나라에 속합니다. 아하. 예. 주기 전에 고민을 하는 거니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원래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가 낸 것보다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연금 개혁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지 돈만 더 내면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만 저희가 더 내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까 전 위원장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모자라게 됐다. 적자 난다. 기금 고갈된다. 그러면 더 내든지 네. 덜 받든지 그렇죠. 늦게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이냐. 아하. 이게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잘 되려고 한다면 경기가 좋아야지. 이거는 이거에 대한 연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경제 문제죠. 또 출산율이 낮으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네. 출산율이 너무 낮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3가지를 네.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더 거두면 돼. 그러니까 보험료 올려. 덜 주면 돼. 연금급여 깎고. 그다음에 천천히 주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 예,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돈을 더 걷는 방법은 보험료율이 지금 9%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위원장 얘기한 대로 17%, 20%를 올리자. 20%를 올리면 우리가 기업이 네. 20%니까 10% 내야 되고 반반씩 해야죠. 퇴직연금 지금 8.3% 내야 돼요. 네. 노후 보장을 위해서 거의 30%를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금 내야죠. 연금 내야죠. 건강보험료 내야죠.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보험료 올린다.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라고 계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연금을 줄인다. 어허. 그럼 다 줄일 거냐. 더 줄이면 지금 연금을 받아서 공적 부조보다도 적게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10년 10년 가입을 했는데 나는 내가 받는 돈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정말 보험료 하나도 안 낸 사람보다 내가 적게 받아. 그러니까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린 거는 맞는데 요율을 일괄적으로 올릴 것이냐. 예.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보험료를 내는데 다 더 많이 받아가. 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다음 세대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안에서 네. 누가 좀 손해를 봐줘야 그나마 그것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좀 더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아주 노인으로서 빈곤에 빠지지 않는 거가 되는 거지. 그냥 다 같이 올리고 다 같이 줄여. 그렇게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더 심각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소득 대체율은 왜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전체 가입자의 가장 중위 소득 가장 가운데라고 볼수 가운데 있는. 있는 사람이 40년을 가입하면
그 사람 소득 대체율은 40%야. 그럼 됐어. 네. 더 올리면 돼.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보다 낮은 사람들, 겨우 10년 낸 사람, 15년 낸 사람, 20년 낸 사람.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구조에서 40년을 가입한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0%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공적 연금에서 적어도 이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는 그래도 공적 부조보다는 더 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낸 사람이 좀 양보해 줘야 돼. 이게 그 사람 걸 뺏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에게 고맙게도 그분들이 양보해 줘서 네. 노인들 빈곤 문제를 해결한 거야. 사회가 그렇게 서로 고마운 마음과 배려라는 것들로 이어져야 사회 통합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계급 투쟁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요즘 생각을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적립 방식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떠냐. 즉 그에 들어온 돈은 그에 지출하자.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수많은 국가들이 하다 안다 안 돼서 그렇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꾸 적자가 나니까 있던 돈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줘야 되는데 내주는 게 모자라니까 국가가 소위 지원금을 더 냅니다. 그렇죠. 제가 독일 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 그때는 사용자 근로자가 반반 내고 10%씩 내고 국가는 관리 운영비만 부담해. 이게 이제 교과서에 써 있었던 내용인데 10년 뒤에 가보니까 사용자 10, 그러니까 근로자 10, 국가 10 바뀌었어요. 어허. 그게 부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둬야 되는데 경기가 나쁘다. 그럼 실업자가 많으니까 보험료가 덜 거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가 방식이라는 건 네. 우리 같이 처음 시작한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적립된 돈이 있으니까 네. 그걸 유지하려고 해야지. 그 적자 끝까지 놔두고 그때 다 쓰고 나서 이거 하자.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앞서 얘기는 해주셨지만 뭐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세계 각국에서도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개혁은 필요한 건 맞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우리가 이제 9%다. 그럼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 이게 9% 적률제인 줄 알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550만 원까지만 9%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550만 원 이상의 소득은 없는 겁니다. 1,100만 원인 사람은 똑같이 550만 원에 9%니까 약 50만 원인데 네. 1,100만 원의 소득인 사람도 5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1,100만 원인 사람은 4.5%죠. 그러네요. 그게 적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좋겠냐, 550만 원까지를 소득으로 하고 네. 아니면 좀 고소득자들은 같은 적률로 9%를 내면 어떠냐. 그러면 약 3 내지 4%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럼 당연히 이거 갖고 그럼 고소득자가 많이 내니까 연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자가 더 나갈 거 아니냐. 아하. 그때가 이제 결국 얘기가 고소득자가 낸 만큼보다 고소득자가 조금만 손해를 보세요. 그래서 상한선을 둡니다. 네. 연금의 상한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컨비네이션 하면 네. 우리가 그 뭔가 국민연금에서 국민적 전체를 포괄하면서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안정을 취하면서 예.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네. 또 상당히 성공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다층 보장 체계라는 말을 하는 게 국가가 너무 나서서 많이 걷고 많이 주려고 하지 말아라. 네. 기본만 해라.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소득 비례한 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국가가 할 단계, 그다음에 기업이 할 단계, 그것도 모자라면 개인이 해라. 네. 그래서 다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금 우리도 다층 보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계속 그게 화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약간 그거에 대한 화제가 조금 약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온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일각에서 또 나온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의무 가입 규정을 차라리 없애면 어떠냐? 이거는 어떻습니까?
군대 의무제, 징병제 빼고 갈 사람 가자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럼요. 네.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이런 강제 저축제도지 않습니까? 안 하게 되면 최소한 30%가 노인들이 빈곤으로 빠지게 돼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공적 부조를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야 되죠. 예. 오히려 그분이 10년이라도 돈을 내서 강제로라도 내서 노후에 보장 받는 거 하고 거기 부족한 걸 좀 더 보태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빈곤해서 세금을 100%로 다 메꾸는 게 좋으냐? 네. 그 생각해 보면 그건 틀림없이 그게 어느 게 더 현명한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국민연금 같은 국가가 하는 강제하는 제도는 네. 약 한 120개국이 하고 있어요. 그걸 뭐 우리만 안 한다? 그건 조금 넌센스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아마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계속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한 명의 아이가 과거에 부모 두 명 정도를 부양한 것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부모까지 부양을 하고 그 옆집의 부모까지 부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청년들한테 그런 부담을 지워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지 말게 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학계에서는 30년을 하나의 단위로 봐요. 세대. 네, 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우리 세대가 낸 돈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30년이 또 자기네들이 낸 돈을 자기들이 나눠 가지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자는 거죠. 네. 왜 우리가 낸 돈이 적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서 왜 다음 세대의 애들이 그걸 부담하게 하느냐? 출산율이 낮으냐 높으냐는 그 세대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가 출산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네. 우리 세대가 낸 돈을 우리 세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계산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갖게 되고 즉 빈곤층으로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좀 대체하는 대체제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또 노인들한테 부족할 수가 있어서 어떤 식의 방식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 네. 좀 단계적 퇴직을 하면 어떠냐라는 게 단계적 퇴직. 그러니까 내가 지금 65세가 됐는데 네. 난 50%만 일하면 좋겠어. 아하.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봉급을 50%만 주면 되죠. 그런 그 대신 국민연금이 우리는 저 사람한테 40%를 줘야 되는데 우리 20%를 줄게. 아하. 그럼 그분은 70%를 받게 돼요. 그럼 세금을 확실하게 적게 내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비가 좀 덜 들고 네. 원가가 수급자 입장에서는 50 플러스 20이니까 70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은 20%를 세이브하게 되고 그게 이제 단계적 퇴직의 기본 골자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유리한 게 우리나라 분들은 노동 의지가 강해요. 그렇죠. 일을 오래까지 하고 싶어 하시죠.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게 잘 안 먹혀요.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왜 자꾸 일하라고 하냐고. 아하. 근데 우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적 퇴직은 상당히 우리한테 맞는 제도 아니겠냐. 네. 같이 그런 걸 고려해서 같이 그런 거를 혼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이 국민연금 개혁인데 그렇다면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계적인 어떤 부분이나 네. 정말 대개 보면 어떠한 거로 방향을 잡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개혁을 할 때 보면 그리고서 계속 국민하고 소통을 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순간에 이거는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 단계적으로 하거나 확실하게 한 번에 가더라도 저 길로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는 맞아라고 하는 기분은 나쁘죠. 돈을 더 내야 되거나 덜 받게 되니까. 하지만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야라는 거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고민한 흔적 속에 나온 결과라는 거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과 관련해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